2020년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뭔가 이상합니다. 윤리한 당선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은 이 인터뷰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화위원부는 다른 거라는 이야기를 한참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고 하십니다. 이날 이 인터뷰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뒤에 정치 공작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MBC 카메라에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잡힙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 누구인가 알려드릴게요.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 인터뷰를 하실 때 동시에 여의도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TF를 만들어서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당이 전 원내대표 신재철 아직 의원이 애초에 관일 종족주의로 무장한 전사입니다. 이 관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혐한 서적입니다. 곽상도 위원장은 신재철 전사와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인터뷰의 편집본이 아니라 1시간짜리 전체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영상 마지막을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네티즌 수사대가 총출동합니다. 당은 빨간당 같은데 머리는 항상 블루클럽인 이 사내는 바로 환경고입니다. 애국순찰팀이라는 시민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전에 김경수 도지사부터 손혜원 의원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민인 척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대한민국 넘버원 시사 채널 신의 한 수에 고정 출연했고 지금은 환경구의 시사창고라는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환경구라는 사람을 매주 7시간씩 봅니다. 정경신 교수님 책판에서 정경신 교수님 13차 공판에서 책판장 안에서 안 보입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질렀지만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출석할 때 밥 먹으러 나갈 때 밥 먹고 들어올 때 집에 갈 때 전부 이 사람이 법원 경찰들과 몸싸움하면서 정경심 구속을 외칩니다. 한 명이 아니라 5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법원 안에서 피켓 들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변호사를 위협하는데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 출입증까지 있는지 오늘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태 우리가 본 건 조국 사태에서 검언 유착의 적폐였습니다. 그 누구든지 검찰이 압수수색 100번 하고 의혹 보도를 100만 건 내면 기소되고 표창장 위조 같은 걸로 구속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하고 언론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구조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이 다 있어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윤리한 당선인을 보면 조중동이 먼저 타겟을 잡고 의혹 보도를 때립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쓰고 법세련 사준모라고 읽는 사람들이 바로 그날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며칠 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이 법세련과 사준모라고 불리는 고발 전문 시민단체에는 이종배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이종배라는 사람은 황장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광고 아니에요? 아, 광고인가? 이 이종배 씨가 고발하는 곳은 항상 서울검찰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 뒤에 기가 막힌 우연으로 또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기사로 나오고 법세련 사준모의 이종배라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 MBC 화면에 나온 의문의 남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현장에 가서 직접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분위기를 만들고 시위를 지휘합니다. 작년 조국 사태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검언 유착은 단순히 그 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이득보는 정치 집단이 있고 고발을 대신해주는 시민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정치 집단이 비판하고 또 의혹 제기하고 또 고발하고 또 기사 나오고 여기에 실제 현장에 나가는 행동대장까지 있는 완벽한 구조였던 겁니다. 이미 윤미한 당선자뿐만 아니라 남편분과 회계사까지 전부 고발당했습니다. 회계사를 업무상 횡령 사기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전에 조국 사태에서는 언론이 충분히 의혹 보도를 하면 고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법세련 사준모가 고발한 걸 언론이 단독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언론이 의혹 보도를
보도를 하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한다,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그리 급한지 고발부터 하고 기사가 나옵니다. 법세련 사준모는 언론도 아직 모르던 걸 어떻게 알고 고발부터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검사가 알려준 것도 절대 아닐 텐데 고발부터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가짜뉴스 채널부터 챙겨봅니다. 정의원을 압수수색해서 윤리한 당선자 한 명을 치기 위해 벌인 일이라기엔 이건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뉴스 채널들은 이번 일로 한명숙 초대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이 수사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